이 시대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라 여겨지는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피하고 싶은 불안의 대상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고 필수적인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전화 한 통이 특정 세대에게는 오히려 심리적 압박감과 깊은 부담감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갑작스럽게 뜨는 발신자 번호나 예상치 못하게 울리는 벨소리 하나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경험 혹시 해보셨을까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화 한 통이 현대인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화를 통해 즉각적인 연결과 빠른 문제 해결을 기대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왠지 모를 초조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왜 현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역설적인 소통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특정 세대의 소통 방식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탐구할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 세대 간의 깊은 이해와 새로운 소통 방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가 곧 신속한 업무 처리의 상징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따뜻한 친밀감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중요한 사안일수록 직접 전화를 걸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이른바 MZ세대에게 전화는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들에게 전화는 때로는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갑작스러운 침해로 느껴지기도 하고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비대면 소통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소통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상황에서 기성세대의 상사는 급한 용건이 생기면 주저없이 전화를 걸어 즉시 해결하려 하지만 MZ세대 부하 직원은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용건을 정리하고 자신의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갖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의 차이는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사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느끼고 부하 직원은 왜 갑자기 전화해서 당황하게 만드느냐며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죠. 또한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나타나곤 합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자녀 세대는 문자로 필요한 용건만 주고받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여 대화 단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대마다 전화라는 소통 도구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소통 방식을 존중할 때 비로소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화통화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 즉 콜포비아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오해를 풀고 상호 존중하는 소통의 문화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MZ세대가 유독 전화통화를 망설이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소통 방식의 진화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죠.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 이메일 같은 텍스트 기반의 소통이 가장 자연스럽고 익숙한 방식입니다. 전화통화는 이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대화이자 마치 불시에 치러지는 구술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할 때는 내용을 확인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신중하게 답할 수 있지만 전화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죠. 이는 MZ세대가 중시하는 효율성과 정확성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 지시나 약속이라도 통화로만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내용을 다시 확인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죠.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언제든 대화 내역을 찾아볼 수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게다가 전화통화는 상대방의 시간을 갑작스럽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울리는 전화벨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이러한 인식에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볼 수 없는 전화통화는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기 쉬워 오해의 소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MZ세대에게 전화통화는 단순한 소통수단을 넘어 심리적 장벽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이처럼 MZ세대가 전화통화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기성세대가 전화에 부여하는 의미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성세대에게 전화는 신속함과 효율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급한 용건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어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죠. 상대방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하며 친밀감을 쌓고 책임감 있는 소통을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는 지금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연락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MZ세대에게 전하는 때때로 개인적인 시간의 침해나 비효율적인 소통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텍스트로 정리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통화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 부여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는 중요한 지시나 확인을 위해 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MZ세대 직원은 미리 용건을 문자로 보내주면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전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부모님 세대가 자녀에게 안부나 일상적인 대화를 위해 전화하는 것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여기는 반면 자녀 세대는 필요한 용건만 문자로 주고받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며 불필요한 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점차 높아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 전화통화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호도를 넘어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이 만들어낸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엇갈리기만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통화 방식을 둘러싼 세대 간의 인식 차이는 때로는 깊은 오해와 갈등의 골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특정 세대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콜포비아 현상은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 속에서 소통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표면적인 통화 부담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소통의 본질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화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소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상호 이해의 노력일 겁니다. MZ세대가 왜 전화통화를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기성세대가 왜 전화통화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려 보는 태도가 중요하죠. 누군가에게는 즉각적인 연결이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요청이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소통 방식이 단순히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화통화만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텍스트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각 상황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이나 복잡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때는 여전히 전화통화가 가장 신속하고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앱을 활용해 먼저 용건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편한 시간에 회신하거나 통화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사려 깊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소통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시나 피드백은 대면, 보고나 전화 통화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내용이나 자료 공유는 이메일이나 협업 툴을 활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죠. 또한 불필요한 통화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메신저로 먼저 문의 후 통화와 같은 원칙을 세우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MZ세대의 취향을 맞춰주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MZ세대의 통화 부담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버릇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며 망설이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정의되는 인간관계와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단절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소통 방식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죠. 어쩌면 이 과정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대화법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을 겁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더 고민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더 넓고 풍요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MZ세대의 콜포비아 현상을 깊이 들여다본 것은 비단 특정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함이었죠. 미래의 사회에 건강하고 따뜻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 그것은 바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그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은 더 넓고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서로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간다면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